눈을 뜨는 것이 두려운 아침을 맞이한 적이 있으신가요? 온몸이 무겁고 쑤시며 줄어드는 통장 잔고와 자식들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내일이 오는 것이 숨막히게 두려운 그런 날들 말입니다. 세상의 무게가 온통 내 어깨 위에만 올려져 있는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은 깊은 고독감에 빠질 때가 누구나 한 번쯤은 있습니다. 똑같이 나이를 먹고 똑같이 은퇴를 하고 똑같이 몸 어딘가가 아프고 불편한데 왜 어떤 사람은 매일 활기차게 웃으며 10년은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걸까요? 그 기막힌 차이를 만드는 단 하나의 비밀, 오늘 그 놀라운 진실을 모두 털어놓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 남들은 모르는 시련과 고난을 겪게 마련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걱정 없이 평온해 보이는 사람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남모를 눈물과 뼈아픈 상처 하나쯤은 가슴 깊은 곳에 품고 살아갑니다. 인생이라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아서 때로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가파른 오르막길을 만나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같은 조건, 심지어 더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삶의 만족도와 행복 지수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마법 같은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낙관적인 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낙관주의란 그저 아무 근거 없이 무조건 다 잘 될 거라고 허황된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낙관주의는 내 삶에 결국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내가 품은 소망이나 목표가 궁극적으로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단단한 믿음과 태도를 말합니다. 이런 낙관주의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우리의 일상적인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가장 희망적인 사실은 태도란 굳어진 성격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훈련하고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애를 쓰면서까지 낙관적인 태도를 가져야만 할까요? 그저 마음 편하자고 하는 자기 최면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낙관주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깊은 우울증을 예방하고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눈 녹듯 해소하며 복잡한 문제가 닥쳤을 때 이를 지혜롭게 풀어가는 문제 해결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등 우리의 정신건강, 나아가 신체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나쁜 일을 무시하거나 모른 척 외면하며 회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바람이 치는 상황 속에서도 먹구름 너머에 있는 태양을 보려 하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기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생존의 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의 남은 삶을 찬란하게 빛내줄 낙관적인 태도를 기르는 7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는 흔히 잠에서 깨자마자 오늘 처리해야 할 골치 아픈 일들, 갚아야 할 대출금,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하루를 무겁게 시작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걱정거리 대신 아주 작지만 기분 좋은 일을 의도적으로 먼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밤새 나를 포근하게 감싸주었던 따뜻하고 편안한 이불, 창문을 열었을 때 얼굴에 와닿는 시원하고 신선한 아침 공기, 코끝을 간지럽히는 구수한 커피 향기나 따뜻한 둥글레차의 온기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작고 소박한 기쁨을 먼저 떠올리면 우리의 뇌는 스스로 긍정적인 쪽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고 굳어있던 몸의 긴장이 스르르 풀립니다. 또 다른 훌륭한 방법은 바로 감사하는 연습입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에 대해 아직 내 힘으로 걸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는 걱정거리나 빡빡한 일정은 잠시 내려놓고 머리맡에 작은 수첩을 두고 감사일기를 한두 줄 적어보거나 마음속으로 고마운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하루의 첫 단추를 감사로 끼우면 그날 하루 전체가 긍정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로 물들게 됩니다. 낙관주의는 비현실적인 환상이 아닙니다.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무조건 괜찮다며 억지로 웃음을 짓고 긍정적인 면에만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건강한 낙관주의자는 주어진 현실이 차갑고 가혹할 때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똑바로 직시하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큰 병을 얻었거나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 그 슬픔과 고통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현실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그래, 지금 내가 참 힘든 상황에 처해 있구나. 여기가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야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며 자신이 직면한 거대한 도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되 동시에 내 안에 단단한 낙관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비록 지금은 바닥이지만 나는 이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극복하려는 자세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괴로움의 대부분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억지로 통제하려고 발버둥 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결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미련을 과감히 내려놓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만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내 주변 세상에서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는 1차 통제이고, 다른 하나는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그 상황을 바라보고 대응하는 내 마음가짐과 태도를 바꾸는 2차 통제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나 다른 사람의 속마음, 훌쩍 지나가버린 세월은 우리가 결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집착하면 원망과 우울함만 커집니다. 반면 비가 올 때 우산을 챙기는 행동,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결정하는 것은 온전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어느 영역에서든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다가올 미래에 대해 훨씬 더 큰 안도감과 낙관적인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하지만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남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소셜미디어, 스마트폰 속 세상에 보이는 사람들과 자신의 진짜 현실을 비교하는 행동을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화면 속 사람들의 화려한 여행 사진, 고급 식당에서의 식사, 성공한 자식 자랑 등을 보며 나는 저렇게 멋진 사람처럼 되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인생의 가장 화려하고 잘 포장된 단 1%의 조각일 뿐입니다. 그 화려함 뒤에는 누구나 똑같은 삶의 고뇌와 주름진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뉴스를 시청하는 것 역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에 온갖 자극적인 사건 사고와 분노를 유발하는 뉴스를 하루 종일 켜놓고 계시지는 않나요? 뉴스를 접하면서 지나치게 과몰입하여 내 일처럼 분노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오르고 수면의 질이 뚝 떨어집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은 하루에 꼭 필요한 만큼 적절한 양만 소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디어 시청에 일정한 경계와 한계를 두는 것이야말로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다가도 어느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관계를 망치고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가장 큰 주범은 바로 서로 합의점을 찾기 힘든 예민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나 명절에 모인 가족들 사이에서 사람들에게 민감하게 다가갈 수 있는 화제는 아예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것이 가장 훌륭한 처세술입니다. 특히 정치 성향이나 종교에 관한 문제는 사람마다 살아온 배경과 가치관이 뼛속 깊이 얽혀 있기 때문에 절대 꺼내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치 문제에서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면 각자 자기 주장만 내세울 뿐 결코 합의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고 얼굴을 붉히며 헤어지기 일쑤입니다. 이런 대화는 하루 종일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적 여파를 일으켜 소화불량이나 두통까지 유발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려 하거나 내 의견을 강요할 가치가 전혀 없는 일입니다. 대화의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예민한 쪽으로 흘러가려고 한다면 날씨나 건강, 즐겨보는 드라마, 맛있게 먹었던 음식 이야기 등 가볍고 생산적이며 서로 웃을 수 있는 다른 이야기로 부드럽게 화제를 돌려보세요. 그것이 진짜 성숙하고 지혜로운 어른의 대화법입니다. 우리 뇌에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프기 싫어, 가난해지기 싫어, 외로운 건 딱 질색이야라며 자신이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것들에만 온통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비극적인 상황만 계속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걱정하면 뇌는 불안 스위치를 켜고 결국 우리는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부정적인 감정의 늪에 깊이 빠지고 맙니다. 반대로 나는 건강하게 등산을 갈 거야. 나는 내 마음이 평온했으면 좋겠어처럼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긍정적인 행동과 미래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뇌와 몸은 우리를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답답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해결책은 반드시 나에게 온다는 굳건한 믿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되었던 일, 내가 실수했던 일, 이미 엎질러진 물을 보며 후회하고 자책하는 데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남은 나의 미래에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곳으로 내 인생도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지나친 부담과 짐을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온갖 불행과 나쁜 일을 겪으면서도 눈물을 흩뿌리며 시련을 극복하고 결국 더 위대하고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는 뻔한 결말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인생도 그래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감당하기 힘든 끔찍한 역경이나 질병, 실패가 닥쳤을 때 이 고통에는 반드시 어떤 깊은 의미가 있을 거야. 나는 이것을 통해 영적으로 더 성장해야만 해라며 스스로를 숨막히게 압박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영화가 아닙니다. 때로는 아픔은 그저 아픔일 뿐이고 상처는 상처일 뿐입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버거운 와중에 인생의 큰 교훈을 억지로 찾으려고 서두르거나 애쓰지 마십시오. 아플 때는 푹 쉬고 슬플 때는 엉엉 소리내어 우는 것이 정답입니다. 남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 왜 유독 나 자신에게만 그토록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십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하고 다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이만하면 참 잘 살아왔다. 오늘 하루도 잘 버텨주어 고맙다라며 자신의 어깨를 따뜻하게 토닥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마음의 습관들은 돈이 드는 것도 거창한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이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그 작은 마음의 각도를 1도만 틀어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세상이 핑크빛으로 변하지는 않겠지만 매일매일 내 마음의 밭에 긍정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그 어떤 꽃보다 눈부시고 평안하게 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훌륭하고 존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걸어온 모든 날들을 존경하며 앞으로 걸어갈 찬란한 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천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 많이 공유해주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힘이 되는 행복천사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